네,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2주 전에 제가 곧 1억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1억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기준이죠. 10월 30일 수요일 16시 29분에 1억 81만 2,679원의 돈이 제 투자 계좌에 있습니다. 실은 저번 주 월요일에 됐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일로 좀 바빠서 이제서야 영상을 올립니다. 계좌를 세세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총 3개의 계좌가 있는데요. 이 합쳐서 전부 1억이에요. 네, 하나의 계좌는 50.03%인 계좌도 있고 또 다른 계좌는 23%, 또 다른 계좌는 24%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약 1억의 자금이 제 주식 계좌에 쌓였습니다. 저는 제 채널을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S&P 500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30대인데 세 번째 1억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저는 총 3번의 1억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1억은 5년 걸렸습니다. 직장생활 시작을 하고 나서 오로지 저축으로만 모았어요. 그래서 연 한 2천 정도를 제가 모았죠. 그래서 5년 만에 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억을 모으고 나서 저는 제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6억 5,500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1억 모은 돈과 신용대출 1.5억 그리고 전세 4억 이렇게 해서 총 6.5억 정도의 지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1억은 좀 목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아파트를 갭으로 샀기 때문에 실거주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제가 그때 해외에 근무를 하게 돼서 그때 해외 생활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오로지 모을 수 있어서 2년 만에 모았고 그때는 저축 플러스 주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1억이 됐었을 때는 주식은 마이너스 700 정도 손실이 있어서 총 들어간 돈은 1억 700만 원 정도 모았네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억을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매수한 집에 대해서 전세금을 갚고 실거주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대단히 좀 만족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집을 사게 되니까 큰돈 들어갈 일이 이제는 뭐 딱히 없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1억은 또 약 2년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모았냐면 오로지 주식으로만 모았어요. 그 주식은 S&P 500이었습니다. 두 번째 1억은 제가 국내 주식을 했었거든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있었고요. 되게 골고루 했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 700이었는데 세 번째 1억을 모았을 지금 시점에는 총 들어간 돈이 7,5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플러스 2,500이 주식으로 수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요령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1억이. 이렇게 세 번 돈을 모으다 보니까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느 느낀 점이냐면 돈 모으기는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단순한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돈 모으기는 딴 거 없습니다. 소득 플러스 지출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소득 빼기 지출 이 금액을 가능한 한 크게 만드는 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다시 좀 그려드리면 소득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 지출은 한 이만큼 해서 여기에 이 차이를 최대한 많이 남겨야지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령이 생긴 분들은 이 소득 빼기 지출한 부분을 불리는 방법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낀 만큼의 돈을 1차적으로 많이 만들고 2차적으로는 많이 불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의지로 변동될 수 있는 게 꽤 적어요. 소득은 직장이 정해주죠. 그래서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커리어 그런 주변 환경에서 정해지니까 이 부분은 많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출은 오로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살 거 덜 사고 여행 갈 거 덜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밑으로 낮추는 게 이 돈 모으기의 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긴 돈을 불리는 거는 또 자기만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돈 모으기, 이 1억 모으기, 뭐 돈을 불리기의 핵심은 지출 통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도 어렸을 때는 몰았는데 지금도 팔았고 쿠팡도 지금 결제하고 있지 않고 항상 필요한 거는 장을 직접 발품을 팔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지금 자산은 아파트 서울에 자그만한 거 있는데 그게 한 8억 정도 있고요. 지금 주식으로 1억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빚도 좀 있어서 순자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인생 세 번째 1억을 모았고요. 저는 지금 1억이 진정한 1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억이랑 두 번째 1억은 내 집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이상을 만져보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 대한 돈은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어서 금융자산으로 1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억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이제서야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됐는데 이 과정을 남기고 이게 어떻게 커가는지 보여드리는 게 제 채널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억이 되니까 제가 S&P 500을 투자를 하면 하루에도 한 1%, 2%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1% 움직일 때는 100만 원씩 움직이고 2% 움직일 때는 1억에 2%면 200만 원씩 움직입니다. 어렸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움직이는 게 심장이 굉장히 벌렁벌렁 되고 큰 움직임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1억을 3번 모아보니까 제 돈그릇이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만 원, 200만 원 흔들리는 거는 크게 뭐 신경은 쓰진 않는 것 같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떨어지면 뭐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면 돈을 메꿔서 내가 그 1억을 다시 만들지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2억도 3억도 길게 보고는 10억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억 모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1억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소비도 자동차도 안 끌고 쿠팡도 안 쓰고 뭐 그런 거를 많이 줄인다고 했지만 제가 가장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출 그 크기를 안 늘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나왔는데 대학원 때 월 한 13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때 제가 국비장학생이어서 나라에서 좀 나오고 조교도 하고 130만 원 정도 벌어서 이때 오로지 저축 안 하고 다 썼거든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었죠. 아낌없이 막 썼는데 이 130만 원을 사회에서도 130만 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130만 원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80에서 한 90만 원 정도 월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연봉이 한 지금 1억 정도 되었는데 월 700 정도 들어오거든요. 월 700 정도 들어오면 한 200은 주담대나 이자 갚는 데 나가고 그 100만 원 정도는 또 생활비로 쓰고 하면 한 4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1년에 약 한 4천에서 5천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년에 1억 정도로 금융자산을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10억, 20억 되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있고 그때는 파이어를 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바지만 저의 투자는 이렇습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투자를 절대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 개별 종목, 여기에 국내 주식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절대 하지 않고 10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버는, 다시 말해 1000만 원이 1100이 돼서 100만 원을 수익으로 얻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P 500을 투자 중이고 이렇게 투자했을 때가 제가 투자 인생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가장 성과가 좋지 않았나, 가장 마음이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될까 안 될까 반신반의를 많이 했어요. 이 한 종목이 내 모든 그 투자를 케어를 해준다고? 라고 많이 의심을 하고 좀 더 투자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무슨 2차전지도 하고 반도체주도 공부하고 이랬는데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돈 들어오는 대로 여유 있을 때 S&P 500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성과가 좋았다,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할 거고요. 근데 성과가 꽤 좋습니다. 제가 매달 그 투자에 대한 기록을 항상 영상으로 남기잖아요. 그걸 보면 저도 1년 반 정도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이번 달은 한 달 사이에 600이 넘는,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한 6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있었어요. 1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도 하고 참 이제서야 저에게 맞는 투자를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들어오면 의심하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미국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까요? 저희가 쓰는 핸드폰, 뭐 기계들, 소프트웨어들도 그렇고, 그런데 거의 다 미국에서 다 만들고 미국에서 다 서비스를 하고, 지금은 저는 미국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S&P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1억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1억이 큰 돈을 만드는데 이 시드가 되는 첫 관문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많이. 그리고 실제 그 1억에 대한 효과가 진짜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고요. 근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아파트를 사고 지금까지 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제 자산이 벌써 9억이 돼 있잖아요. 부채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보면 1억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는 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느낀 점이나 그때그때 상황들을 항상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좋아요도 그리고 댓글도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고 저 역시도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